페이스북에서 보고 같이 읽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라 저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냥 제목만 보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페이스북입니다. 친구 녀석에게 들은 이야기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친구 녀석이 중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사회에 나와서 이 친구에게 당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야 들은 이야기를 글로써 전할 뿐이라 당시 제가 느낀 오싹함은 잘 전해질지 모르겠네요. 사후의 세계는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TV에서 보는 재연극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가까운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라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써내려갈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약 보름 전쯤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와 그와 있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짧은 이야기들입니다. 친구의 아버님께서는 술을 무척 좋아하셨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 좀 맞고 자란 편이라 그 좋아한다는 의미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약 6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디선가 또 술을 하신 건지 아버지가 방 안에 뛰어드셨을 때에는 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형주야, 빨리 나가서 밖에 문 닫아라우서. 방 안으로 뛰어들듯이 들어오셔가지고는 버럭 고함을 지르면서 자신의 아들인 제 친구 형주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빨리 나가서 문 닫으라고. 당시 방에 어린 여동생과 누나가 같이 있었는데 그런 아버지가 그날따라 많이 달라 보여가지고 남매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빨리 닫으란 말이야. 왜 안 닫고 들어왔어? 아빠, 문 닫고 들어왔는데요. 빨리 나가서 다시 확인해봐. 문 다시 닫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전설의 고향 한 장면 같았대요. 당시가. 문 닫고 왔는데 아버지는 계속 문 닫고 오라고 하니까. 눈을 크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는 핏대선 시선으로 자신에게 소리 질러대는 아버지는 그날따라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때 여동생은 이미 울고 있는 상태였대요. 무서워서 아빠가. 평소에도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시던 아버지를 많이 봐왔지만 정말이지 그렇게까지 사람이 달라 보인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밖에 나가 대문과 현관을 잠그고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또 아버지가 형주야, 밖에 나 찾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니? 예? 지금 밖에서 아빠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 한번 네가 보고 와봐라. 아빠, 밖에 아무도 없는데요? 이 자식이 지금 밖에 대문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와서 봐보라고. 숨소리까지 거칠어진 상태로 형주에게 몰아치듯이 이야기하는 모습에 이미 누나까지 울상이 됐다고 합니다. 문 밖에 아빠 나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얼른 가서 보고 확인하고 오라고 계속 소리를 치신 거죠. 거기에 밖에 있지도 않은 사람과 들리지도 않는 소리에 그 공포감은 말로 할 게 아니었다고 하네요. 아빠, 밖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요? 하면서 이제 자꾸 아빠한테 물어본 거야.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아빠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친구는 울 것 같은 심정을 억누르고 되게 시간을 끌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물어보면서도 무슨 말이 나올까 무척 무서웠대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까마도 입은 네 삼촌 뒤로 말이지 한 3명을 더 데리고 오는 것 같았다고. 한번 가서 확인해보라고. 방바닥을 노려보시면서 기억을 짜 맞추는 아버지의 눈빛은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올 때 까마도 입은 네 삼촌 뒤로 한 3명은 더 뒤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다고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더욱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서 삼촌이라고 하면 그 당시 작년에 돌아가신 그분밖에 없는데 돌아가신 분 뒤로 3명이 더 붙어서 따라오더라. 그런데 갑자기 또 아빠가 형주야! 에? 방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버지가 번쩍 고개를 들면서 형주를 불렀답니다. 형주야, 얼른 나가봐라. 네 삼촌이 날 계속 부르고 있어. 나가서 그냥 가라고 해라. 에?
삼촌이 부르는, 봐라, 지금 삼촌이 계속 아빠 부르잖아. 어서 가서 좀 쫓아버려, 어서. 누나와 동생은 방구석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그걸 보자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진짜 환장할 것 같았다고 하네요. 아빠는 계속 이상한 말 하지, 애들 울고 있지. 그러니까 가운데서 그 친구는 미치지. 나가면 자기도 저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몸은 말을 안 듣는데, 좀 그렇죠. 아빠가 계속 밖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계속 나한테 거기 가보래. 무섭지. 그런데 그때였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앉은 그 자세로 뒷걸음질을 치시더래요. 나 소름 돋았어. 시선은 방문 쪽을 바라보시면서 뒷걸음질을 치는 도중이었는데 갑자기 형주를 바라보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랍니다. 야! 방문 잠가 얼른! 방문 잠가! 버럭 지르는 고함에 몸이 반사적으로 튀는 듯 문 쪽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꾹 눌러 방문을 잠궜다고 해요. 야! 아빠가 현관문 잠그라 그랬지? 너 현관문 왜 열어놨어? 이러면서 아빠가 이제 형주 그 친구한테 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주가 아빠, 아니 현관문 제가 잠갔는데? 잠갔어요. 잠갔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 에? 누구요? 아빠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시선이 반사적으로 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그랬대요. 이 형주라는 친구가 이 글을 쓴 친구한테 그때 말이야, 내가 진짜 아버지고 나발이고 다 팽개치고 진짜 도망가고 싶더라고. 방문이 그때 분명히 닫혀 있었고 아빠가 문 잠그라 해갖고 내가 문까지 잠궜었단 말이지. 근데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아빠는 계속 방으로 오고 있다고 하고 동생하고 누나는 구석에서 계속 울고 있고 내가 진짜 아버지 진짜 미쳐 보였어 그때. 근데 아버지가 계속 오지마 오지마 하면서 형주의 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는 구석적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분명히 뭔가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방에는 누나, 동생, 아버지와 자기를 제외하면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제발 오지마! 저리 가라고! 몸에 소름이 돋고 머리에 뭔가 짜릿하는 게 약간 저릿하는 게 오는 그런 기분이었대요. 섬뜩한 기분. 근데 이 형주라는 친구가 그랬대요. 이 글쓴이한테. 야, 너 그거 아냐? 뭘? 내가 어차피 이제 돌아가신 분이라 나는 말이야 그게 다 술 때문에 헛것 본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거든. 내가 잘은 몰랐어도 중딩 때쯤 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 보고 뭔지는 대충 알잖아. 그렇지.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어. 우리 아빠 알코올 중독자니까 헛것 보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아버지는 계속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뒷걸음질 쳤고 벽에 막혀서는 온몸을 웅크리고 팔로 얼굴을 감싼 자세로 흐느끼면서 오지마 오지마를 계속 외쳤다고 해요. 그때에도 누나와 동생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채였고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한 10분 정도가 지났던 모양이에요. 아버지의 혼잣말이 조금씩 줄어들고 방에 침묵이 찾아오자 아버지는 웅크리고 있던 자세에서 고개를 번쩍 들어가지고 이곳저곳을 흔들듯이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살핀 거죠. 그러더니 형주야 네 삼촌 에? 야, 네 삼촌 언제 갔냐? 이러면서 이제 삼촌 어디 갔냐고 이제 한 거지. 그러더니 이제 이 형주라는 친구는 이제 당황해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다 이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러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아버지가. 그러더니 혼잣말로 웅얼웅얼 하고는 쏜살같이 방문을 열어 제끼고 방으로 튀듯이 달려나가시더랍니다. 일단 그날 일은 그게 다였어. 어머니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벌벌벌 떨고 있었지. 그런데 말이야, 그때까지는 내가 알코올 중독자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어. 근데 사건이 하나 더 있었다 라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아버지께서 들어오시는데 술 냄새가 전혀 안 났대요.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들어와서는 바로 안방에 있는 장롱으로 가시더라고. 장롱? 거기 있잖아. 너희 집도 할머니 있으면 알 거 아니야. 아마 그 장롱 밑에 보면 서랍 있지. 그치. 그 서랍 보면 그 뭐시냐 옛날 분들 한복 넣어놓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디 잔치 가고 할 때 입는 할머니 한복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그 장롱이 있으면 장롱 그 맨 아래 서랍에다가 한복을 많이 어른들이 놓아 두시나 봐요. 나는 몰랐었는데 그 서랍에 하얀 소복 아니 그 소복 하얀 한복 아니 소복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사극에서 보면 나오는 그런 하얀 옷들이 있었는데 하얗다기보단 좀 누랬었지. 오래된 것 같았으니까. 뭐 한복이 그럼 많이 들어있다? 아니 뭐 여러 벌 좀 있더라고 거기에. 한 두세 분의 하얀 옷이 거기 들어가 있었대요. 아버지가 들어오시자마자 장롱으로 가서 밑에를 딱 여니까 하얀 색깔 한복 같은 게 두세 벌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있었더니 아빠가 오더라고. 그래서 누나가 밖에 널린 옷들 가져다가 방에다 널어놨거든. 제가 어렸을 때는 다세대 주택에 살았었는데 빨래 널어놓을 곳이 충분치 않아서 방에다가 빨래줄 해갖고 걸어놓고 그랬었거든요. 방 한가운데를 이제 가로지르는 줄이었는데 당시 키가 작아 그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여튼 아버지가 장롱 서랍에 있는 옷들을 죄다 꺼내놓더라고. 왜? 낸들 알겠냐? 뭐 하여간 그렇게 다 꺼내놓더니 방바닥에 쭉 펴놓고는 위아래 짝을 맞추더라고. 그 한복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벌 정도 짝이 맞았어.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거라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왜 아버지가 그러셨대? 일단 끝까지 한번 들어봐 라고 친구가 한 거예요. 그렇게 바닥에 옷을 다 펼쳐놓으신 이 친구 아버지는 형주를 시켜서 슈퍼에서 소주를 여러 병 사오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또 술 먹고 주사 부릴까봐 내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안심이 되기도 한 것이 그날따라 아버지가 평소에 아버지같이 무서운 존재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 여기요 하고 소주를 드렸대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부엌에 가서 대접 하나 갖고 와라. 그래서 곧바로 넓은 대접을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주 한 병을 따가지고 그 대접에 다 붓고는 바닥에 맞춰놓은 한복 한 벌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젖어있는 빨랫감들을 모조리 한쪽으로 밀고 그 자리에 들고 일어서서 한복을 걸어두시더래요. 그 빨랫줄에 한복을 이렇게 걸어둔 거예요. 그렇게 옷이 걸리자 아버지는 저고리 부분에 고름을, 매는 고름 있잖아요. 그 고름을 바닥으로 길게 늘어뜨려 놓았대요. 그러니까 이 글쓴이한테 이 형주라는 친구가 그랬대요. 야, 이거 한번 봐봐. 그러면서 친구는 두루마리 휴지를 가져다가는 한 10칸 정도 잘라갖고 길게 말고는 방금 가져온 물이 담긴 컵에다가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를 10칸 정도 뜯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아. 그래서 물 있죠. 물에다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 잡고 이렇게 넣으니까 이제 한 반 정도 젖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친구가 그런 거예요. 이거 뭐 어쩌라고. 아버지가 저고리 고름을 바닥에 닿게 내려놓고 뭘 했는지 알 것 같냐? 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습니다. 저는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죠. 허나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눈치 빠르신 분들은 하셨을 겁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친구의 아버지는 살아있는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치근하게 웃으시면서 빨랫줄에서부터 내려온 옷걸음 끝부분을 소주가 담긴 대접에 걸치듯이 담궈 놓으셨다고 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글쓴이, 이제 형주라는 친구가 글쓴이한테 그런 거예요. 너 방금 봤지? 휴지 물 젖는 거. 이게 정상이거든? 내 손까지 젖어서 올라오지 않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그때 어땠는 줄 아냐? 대접에 소주가 빨대로 빤 것처럼 옷고름을 적시면서 쭉 올라가더라. 양손으로 들어서 쭉 올라가는 듯한 신용을 보이는 친구의 눈빛은 그때의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접에 소주 한 병을 다 담았는데 옷걸음이 그걸 다 빨아들였거든? 근데 한 방울도 바닥으로 안 떨어지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나는 보고도 못 믿겠다. 그때 진짜 무서운 것보다 신기해가지고. 이거 이해하셨어요? 소주를 담아서 해놓고 그 위에다가 한복 옷고름을 해놨는데 쫙 그거 다 빨아들였는데 똑똑똑 하고 소주가 안 떨어진 거예요, 바닥으로. 하나도. 그리고 아버지가 한 병 더 따가지고 옆에 있던 옷도 걸쳐놓고 고름에 담궜는데, 와, 진짜 친구의 모습은 그때 일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듯한 표정이 되어 있었죠. 옷걸음이 소주를 쭉쭉 빨아들이는가 싶더니 다시 뱉는 것처럼 젖어 올라가던 부분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더라고. 그거 보고 아버지가, 그래요, 맞아, 우리 엄마는 술을 못했지, 이러는 거야. 그때 대접에 담겨있던 고름이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바닥으로 툭 떨어지더라고. 그런데 그 끝이 하나도 안 젖어 있는 거야. 너 믿을 수 있겠냐 이거? 나는 보고도 의심이 가. 그러다가 3일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어찌 보면 그런 게 정말 좀 사실이다, 정말이다 라고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진짜 내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어. 나는 친구가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는 이 글쓴이가 그랬대요. 네가 그걸 봤으면 그게 진실이겠지. 그랬더니 이 형주란 친구가, 아니야, 그냥 그런 느낌이야. 그때 방 안에 누군가 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랄까? 본대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그 옷은 아직도 있어? 아니, 아버지랑 같이 화장시켰어. 이야기를 들은 그날은 옷 저고리의 고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